공간과 학습 능력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연구에는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는 의사결정 능력,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거예요. 정리된 공간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더라 였습니다. 제가 아는 분은 아이 학원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된대요. 잊어버려가지고 또 놓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정리된 습관을 만들고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정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. 아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쓴다는 의미겠죠.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 정리와 공간 정리일 텐데,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간 정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,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,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 혹은 마치고 나서 공간 정리가 필요하죠. 그래야지 집중도가 향상되고 산만함이 사라질 수 있는데, 뭔가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물건들이 있다거나 자극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해서 오히려 주어진 시간에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일 거예요. 시간도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듯 집에서도 시간표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,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과목별이든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시간량을 딱 정해서 하시는데,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타이머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잖아요. 아이가 딱 그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그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 그 형태의 학습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겁니다. 그래서 아이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서 공간 정리와 시간 정리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쓰시고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죠. 공간과 학습 능력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. 정리가 안 된 방과 정리된 방에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였는데, 그 연구에는 아이들이 정리된 공간에서 훨씬 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고 의사결정이 확실하다는 거였습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. 어떤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된다거나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는 게 대부분 학습의 방법일 텐데,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는 이런 효율성, 뭔가 의사결정 능력,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거예요. 오히려 깨끗한 정리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나 해결돼야 될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더라 였습니다. 제가 부모님들께 아이 방, 특히 아이 책상 정리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정리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겠죠. 아이 스스로가 공부하길 원하고 살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원한다면 정리된 환경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 공부에서 중요한 정리는 통제라고 생각합니다. 통제한다는 게 무슨 억압받고 혼자 힘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죠. 아이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 통제력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간표를 짜고 오늘 공부 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 좀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공간으로 좀 바꾸고, 아이 정리 관련된 걸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노트를 알게 된 게 있어요. 바로 코넬 대학교 노트였는데, 저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생각합니다. 공부라는 거는 바로 그런 형태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.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시스템이 필요하고, 좋은 공부 환경을 위해 가지고 스탠드 같은 거를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, 이 스탠드가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거죠. 그것처럼 공간에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.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데는 바로 시스템이 필요하고, 이 시스템이 바로 정리인 것이죠. 그래서 내가 아이가 스스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찾으시고 그 시스템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머니가 아이 체험학습을 가서 사물함을 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. 사물함에 별의별이 다 들어있고 정말 정리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이 스스로가 사물함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. 물건 정리하는 거는 대부분 엄마의 역할과 엄마의 지도가 필요했던 것인데, 자신의 물건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귀찮고 번거로운 것도 좀 줄고 아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성이 생길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분은 아이 학원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된대요. 뭐나 빠뜨릴까봐 잊어버려가지고 또 놓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. 사실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
그리고 어떤 집은 문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. 뭐 가져갔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서 그런 거 빠지는 일이 없대요. 사실 그게 아이들이 정리된 공간과 정리된 시간을 살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겠죠. 사실 다 하나씩 알려주고 감시하듯 통제하듯 관여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일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정리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정리된 습관을 만들고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동선이라는 키워드입니다. 아이들이 옷 입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활동들에 따라서 물건의 배치와 공간의 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정리되지 않은 아이 방에 가면 공부방인데도 공부를 할 수 없는 방 혹은 공부를 해야 될 책상에 놀이와 또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은 공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 방에서 여기는 노는 곳, 여기는 필요한 물건들을 두는 곳,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라면 그 공간에 따라서 물건의 구역을 정해주는 것, 그래서 해야 될 역할과 목적에 맞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정리법 중에 하나예요. 특히 아이방 정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보면 아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물건이 많이 있거나 배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방 구조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이나 1월 정도에 정리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시점에 아이 물건들 중에 정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. 옷도 해당될 수 있고 프린트물, 책, 참고서 같은 게 해당될 수 있을 텐데 이미 지금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초등학교 때 물건이 있거나 작년에 풀다만 학습지 같은 거 계속 방치되어 있거나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공부, 지금 해야 될 학원 과제 이런 류의 물건들이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놓여져 있는 그런 집들을 많이 봤거든요.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의 물건, 가구 배치에 신경 쓰여서 정리하는 게 성장과 학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리 규칙이 돼야 됩니다. 실제 가정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. 밥을 먹을 때 식기를 놓고 그릇을 놓고 또 먹고 나면 이제 치우는 것도 있고요. 빨래를 하면 아이 세탁물은 자기가 치우고 또 입었던 옷은 세탁 바구니 넣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. 살면서 우리가 물건 중에 옷 정리, 주방 물품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생 쓰고 평생 내가 정리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스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건데 정리를 잘하려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분류거든요. 옷은 옷끼리가 아니라 옷도 누구 옷 혹은 종류, 윗도리, 아랫도리 같은 큰 두 분류가 아니라 어떤 활동에 날씨에 계절 이런 것들이 다 분류 같은 게 해당될 수 있을 텐데 실제 나이가 들어서 옷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분류 기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. 놀면서 아이들과 함께 레고 블록이든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분류해 보는 것이죠. 학용품 분류 한번 해볼까? 필기도구는 뭐야? 레고 블록 가지고 놀 때도 뭐 색상별, 사이즈별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분류를 좀 하다 보면 뭔가 좀 개념화, 체계화되면서 아이 스스로가 뭔가를 분류하는데 좀 명확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실제 어른이 돼서 옷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옷에 대한 분류를 못 하셔가지고 정리를 못 하시고요. 주방용품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주방기구, 지방에 있는 물건들의 분류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사실 어릴 때 아이와 함께 놀면서 이런 분류를 학습시키는 것도 정리 학습에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말 많은 성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꼽는 게 바로 어린 시절 부모님과 이 정리 갈등이 있었대요. 대표적인 갈등은 뭐냐면 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이거 정리해라 저거 치우라 라고 해서 도대체 뭐가 정리인지 몰랐다. 두 번째는 나름 좀 했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 잡고 엄마가 원하는 정리와 스스로 했던 정리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계속 생겼다. 이런 모습들이 성인이 돼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이유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리 방법을 알려주거나 처음에는 같이 해야 될 수 있겠죠. 사실 양말 개는 법도 아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양말도 어떻게 개야 되는지, 왜 이렇게 개는지, 왜 여기다 놓아야 되는지 이렇게 놔두면 뭐가 좀 편한지를 알려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. 사실
사실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이에게 일정 부분 자율성을 두고 자신의 공간과 물건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뭔가 강압하고 요청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들이 오히려 정리에 대해서 반감을 만들 수 있고, 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, 제가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이상하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가 물건을 못 버리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물론 애정 때문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무조건 물건을 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이건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,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꼭 같이 가서 물건을 버린 적이 있거든요. 그 이후에는요, 안 쓰는 장난감, 안 입는 옷들, 실증난 장난감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워야 될 정리의 배움, 또 정리 습관 시작이겠죠.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정리 교육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좋은 성적도 올리고 원하는 미래를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아이의 공부 습관을 키워주는 정림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,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? 어떤 학부모님들은요, 좋은 장난감, 좋은 옷, 좋은 책, 이런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. 사실 아이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, 저는 그걸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오히려 대화하기, 함께 놀기, 이런 것이죠. 두 번째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아이들이 뭔가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외부 공간일 수 있고요, 집안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아이를 위한 뭐 놀이방을 만들어 달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필요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필요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, 제공해줘야 될 두 가지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기에,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어주고 있지? 그리고 아이가 진짜 원하는 공간, 좋아하는 공간, 만들어줘야 될 공간은 어딘지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